도내 코로나 검사 중추기관인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24시간 검사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거나 식사를 거르는 일도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충주의 폐비닐 재생 가공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측은 소방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대안교육이 미래형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북의 대안교육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고깃집 연통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화로의 불씨가 연통한 기름대에 옮겨부터 발생하는 건데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던 코로나19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오늘 청주에서는 대기업 직원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어온 지가 벌써 1년이나 되는데요. 그동안 코로나 검사 중추 기관인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단 하루도 사무실 불이 꺼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충북 11개 시군 14개 보건소에서 보내온 코로나19 검체를 검사 중입니다. 검체에서 바이러스 유전자를 추출한 뒤 PCR 검사를 거쳐 양성 여부를 가려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보통 6시간, 양성은 추가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최대 12시간이 소요됩니다. 결과 판정이 늦어지게 되면 격리나 치료, 역학조사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고 그 사이에 또 다른 확진자가 증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통보 시간을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이를 위해 24시간 검사 체제로 운영 중입니다. 평일에는 검사과 5명이 전담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타 부서 직원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거나 식사를 거르는 일도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지난해 추석에도 전 부서원이 출근해 검사에 매달렸습니다. 광화문 집회 후인 지난 9월은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하루 최대 1000여 건을 처리해야 했고 1인당 추가 근무 시간이 많은 달에는 120시간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검사한 누적 인원은 현재까지 63,400여 명을 기록 중입니다. 풀타임으로 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리고 가족들한테 소홀해서 가정생활이 조금 무너지는 거 그런 게 조금 힘듭니다. 연구원은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올해 들어 전담과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달 설 연휴에도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검사의 최전방에 있는 인력으로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방역에 최전선이 된 실험실은 오늘도 환하게 불을 밝힌 채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소리 없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한편 대전 IEM 국제학교에서 120여 명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중 2명의 충북도민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중 충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생은 지난주 IEM 국제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폐비닐 재가공업체에서 불이 나 공장 전체를 태운 뒤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화산이 폭발한 듯 검은 연기 기둥이 솟구칩니다. 일대 상공이 뿜어져 나온 연기로 온통 뒤덮였습니다. 시뻘건 불길은 공장을 삽시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충주시 주덕읍의 폐비닐 재생 가공업체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소방차와 인력 30여 명이 출동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화재 발생 2시간이 지나도록 불길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폐비닐이다 보니까는 물 흡수가 안 돼가지고 진화에 어려움을 겪어서 중장비를 이용해가지고는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불길은 공장이 전소된 이후에야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즉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액은 소방서 추산 12억 6천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공장 측은 소방당국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가 더 커졌다는 주장입니다. 8시 25분에 차가 처음에 왔어요. 왔는데 불 안 끄고 진화는 여기서 20분 정도 더 뒤에 그때부터 진화 시작했고 저희가 최초에 신고했을 때 그때만 와줬어도 불이 진화가 됐었을 거예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바닥 쪽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직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공교육 체제에서 수용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대안교육이 존재합니다. 과거엔 학교 부적응자를 위한 시설쯤으로 여겨져 왔는데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이제는 폭넓은 진로 탐색의 기회와 교육의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미래형 교육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저희 CJB는 대안교육, 대안학교에 대해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충북의 대안교육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모두 3가지 형태입니다. 청주에는 미래형 대안학교인 단제고가 세워지고 진천에는 지난 2017년부터 치유형 대안학교 은여울 중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또한 괴산에는 생태 유기농 창업 교육을 중심으로 한 목도고 전원학교가, 보은옥천 영동에는 청소년 자치와 시민 교육을, 제천과 단양은 언론학과 영상교육을, 충주와 음성은 음악과 체육, 문화예술을 토대로 한 전원학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단제고등학교는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가덕중학교 자리에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진로는 명확하지만 현 공교육 체계가 뒷받침할 수 없는 학생을 위한 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교육 과정을 뛰어넘는 능력과 역량을 가진 친구들을 위해서 개인 맞춤형 교육 과정을 위해서 준비한 곳이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보다 더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거고, 2023년 개교를 앞두고 있는 목도고 전원학교는 1년의 위탁교육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자신의 진로를 찾거나 탐색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치유형 대안학교로는 진천의 은여울 중학교가 운영 중인데 오는 3월 은여울 고등학교 개교로 확대됩니다. 중학교에만 그치던 치유형 교육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케어도 가능해집니다. 어렵고 또 학교에 공교육 학교에 적응하고 있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한 한 명이라도 좀 더 보살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명제들 때문에 고등학교 설립이 인가가 됐고요. 미래형과 전환형 그리고 치유형 등 삼각체계를 갖춘 충북의 대안교육이 기존 교육체계의 한계를 넘어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청주의 한 고깃집에서 어제 불이 나 식당 전체가 소실됐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해봤더니 환기 설비의 기름때에서 발화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런 화재가 종종 일어나는 만큼 식당 업주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복대동의 한 음식점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손님들이 한창 고기를 굽던 식탁에서 연기를 밖으로 빼내는 환기 설비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식당이 전소되면서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 식당은 환풍기 설비를 바닥으로 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그 기름때 유증기가 지금 바닥에 쌓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불씨가 들어와서. 지난해 1월 부산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고깃집 연통에서 불이 나 손님들이 식사 도중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두 화재 모두 식탁 화로에서 일어난 불씨가 환기 설비나 연통 안으로 빨려 들어간 뒤 기름때에 불씨가 옮겨붙어 발생했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 일반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불씨나 불꽃의 발화 물질을 방치해 불이 난 건수는 18건, 약 8%에 달합니다. 연통 화재를 막기 위해선 주름관을 바닥으로 연결하기보다 천장으로 연결하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평소 연통 세척과 주름관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직화기 이제 제일 하단부 거기를 기름바지라고 하는데 거기를 주기적으로 한 주 1회 정도씩 한 번씩 닦아주시면 기름을 제거해주시면 좋으시고요. 환기 설비나 연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엔 제연장치 전원을 내려 즉시 바람을 차단해야 불길이 번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충북 최대 규모의 복지재단인 현양복지재단에서 수익사업료 회계 부정 의혹과 설립자 부부의 법인시설 무단 거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설장 인사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 현양복지재단 산하의 한 시설 입소자들이 원장의 인사를 철회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최근 법인이 10여 년간 같이 생활해온 자신들의 시설 원장을 다른 시설 관장으로 발령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며 원장님과 직원들과 한 가족처럼 지내왔습니다. 이번 인사는 누구를 위한 인사입니까? 시설 노조 측은 부당 인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열린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원장 인사건과 관련해서는 안건만 적혀 있고 세부 내용은 생략으로 명시돼 있어 이사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사들에게 안건을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사에 걸칠 때 부적절하게 그거를 적법하게 못한 거를 가처분 시책을 냈더니 2차도 마찬가지 이사회를 열지 않고 다시 제2차 발령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법인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내일부터 합동으로 법인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장 인사 관련이라든가 후원금 납부, 그다음에 후원금 관리, 그다음에 수익회계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충북 최대 규모의 복지재단 내부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현장 조사는 설립자 가족의 재단 운영 전반에 대해 다뤄질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희입니다. 충북도의회와 청주시의회가 오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를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신탄진에서 조치원, 오송, 청주 시내, 청주공항을 잇는 노선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해 정부에 건의한 후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지역기관단체 건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부 주관 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가 오늘 옥천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8월 댐 과다 방류로 인한 하류 지역 수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충북에 큰 피해를 입힌 용담댐과 대청댐을 비롯해 섬진강댐, 합첨댐 등이 대상입니다. 수해 발생 원인과 개선책을 담은 용역 보고서는 6개월 뒤 나올 예정입니다. 충주시 봉방동 음식물 바이오 에너지 센터 인근에 오는 5월쯤 국내 최초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온사이트형 수소 충전소가 설립됩니다. 온사이트형은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방식으로 부생 수소를 장거리 운반할 필요가 없어 수소 공급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122억 원이 투입돼 2년간의 기술 개발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청주 용암이동 주민자치위원회 1동 200만 원, 청주 금천동 시온성교회 고갑순 목사와 성도 1동 150만 원, 한국역술인협회 충북지부 정성훈 회장이 10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청주 수곡 1동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께서 19만 210원, 청주 용암이동 38통 주민 1동 15만 원, 청주 산남동 두꺼비마트 13만 6,810원, 청주 오근장동 11통 주민 1동, 청주 옥산면 오산 1위 주민 1동, 청주 아랑 고고 장구회원 1동이 각각 10만 원의 성금을 기탁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충북적십자사와 함께 이달 말까지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 또는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충북대학교 병원 차기 병원장 1순위 후보로 최영석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지난 22일 열린 충북대학교 병원 임시이사회에서 최 교수가 9명의 이사가 참석한 투표에서 과반 이상을 득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대 충북대 병원장의 임기는 오는 4월 10일부터 2024년까지 3년간입니다. 제천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제천 시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제천체육관에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예방접종은 오는 2월 중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집단시설 생활자와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등을 우선 접종한 뒤 일반 시민에게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1일부터 14일까지 청주 목련공원 봉안당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예약은 오는 27일부터 가능하며 오전과 낮, 오후 시간대 3부제로 나눠 가족당 5명씩까지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제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공공배달앱의 명칭을 배달모아로 확정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제천시는 공모전에 접수된 714건의 심사를 거쳐 배달모아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 3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당구장에서 도박판을 벌인 5명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후 6시쯤 청주시 사직동의 한 당구장에 모여 10만 원 상당의 카드게임을 벌인 혐의로 경찰은 당구장 주인도 도박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행정명령을 위반함에 따라 관할구청에도 통보했습니다. 청주시가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은 뒤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지역 서점 책값 반환제를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시민이 반납해 환불받은 책을 청주시가 지역 도서관 비치용으로 사들이는 방식입니다. 청주시는 올해 예산으로 전체 도서 구입비의 5%인 4천여만 원을 배정했다며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